쥐뿔도 모른다. 쥐뿔도 모른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쥐에게는 뿔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째서 쥐뿔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평소와는 일 없이 유유자적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양반은 마루에서 발톱을 다듬던 중 생쥐 한 마리가 마당에서 얼쩡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거니 마침 심심했는데 장난이나 한번 쳐야겠다. 장난기가 동안 양반은 바닥에 놓여있던 깎은 발톱을 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지 쥐는 양반이 던져준 발톱을 넙죽넙죽 먹었습니다. 옳지, 옳지. 내 놈은 그거나 먹어라. 하하하. 생쥐를 비웃으며 즐거워하던 양반은 이내 선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쥐에 대한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지요. 그런데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양반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안방에서 아내와 시시덕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넌 뭐하는 놈이냐? 대체 누군데 내 방에 있는 것이냐? 그러자 그 남자가 되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치는 겁니다. 너야말로 웬 놈이냐? 어서 나가지 못할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뭔 수작인지 몰라도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여보 마누라, 눈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보란 말이여? 감히 누구 보고 마누라라는 거야? 소란이 커지자 자식부터 종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식은 물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인까지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모두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 아비를 좀 도와다오. 아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 요상한 놈을 당장 쫓아내라. 세상에 대체 누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아이고, 도련님, 주인 나으리가 2명이에요. 집안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집안 사정에 대해 질문을 해서 진짜 주인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부인 이름, 제삿날, 경조사, 최근 있던 일 등 여러 질문을 던져봤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답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답답해진 부인이 아이고, 그럼 혹시 부엌의 그릇수가 몇 개인지 기억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엌 출입을 해본 적 없는 진짜 주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마누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짜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은 30하고도 8개요. 제사 그릇은 따로 40개 아니요? 숟가락은 25벌, 젓가락은 50배 정도 되지.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그런데 부인과 종들이 놀랐습니다. 그릇 개수도 모자라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맞췄지 뭡니까? 식구들은 진짜 주인을 꽁꽁 묶은 뒤 몽둥이로 두들겨 패 내쫓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집에서 쫓겨난 진짜 주인이 절간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그게 말이오. 사실은 양반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혹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소? 양반이 쥐에게 발톱을 준 일을 이야기하자 노승이 놀라 말하기를 가짜의 정체는 그 생쥐요.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소? 예로부터 손톱과 발톱에는 사람의 정기가 남아있어 짐승이 그걸 먹으면 똑똑해져 요술을 부릴 수 있다 했소. 그 쥐는 발톱을 먹고 당신으로 둔갑한 것이요. 하지만 그 가짜놈은 그릇 개수까지 집안일을 줄줄 외고 있었습니다. 쥐가 어찌 그런답니까? 쥐니까 가능한 게지요. 놈은 당신 집에 살면서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했고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다 보니 부엌 살림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요. 진실을 알게 된 양반은 바로 집으로 달려가 그 쥐새끼를 때려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으나 노승이 만류했습니다. 안 돼요. 녀석은 사람의 정기를 받아먹은 영물이니 자칫 역으로 당할 수 있어.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승은 잠시 사라졌다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내가 기른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전부 해결될 것이오. 양반은 그렇게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가짜 주인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렇게 혼나고도 또 왔단 말이냐? 당장 쫓아내라. 가짜 사내의 말을 듣고 아들과 종들이 또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던 가짜의 얼굴이 곧 창백해졌습니다. 양반이 숨겨온 고양이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놈아, 어디 한번 더 떠들어봐라. 으악, 안 돼. 고양이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도망치던 가짜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에게 물려 찍찍대는 쥐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집안 식구들을 불러 한바탕 야단을 친 다음 아내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너는 나와 그만큼 살았으면서 내 거시기와 쥐 거시기도 구별 못하냐? 아내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아내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거시기는 남자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GX도 모른다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성기를 입에 올리기 남사스러워 외형상 성기와 유사한 뿔로 바뀌어 쥐뿔도 모른다 가 된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 쥐가 개로 바뀌어 개뿔도 모른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의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아는 척하느냐. 즉 당연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는 주제에 공연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는 뜻입니다. 인생 2막을 꿈꾸는 실버 세대를 응원합니다. 브라보 실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